배 대표님, 예, 심평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압니다.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죠. 예. 그 이전엔 판사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마는 제2명에 탈락돼 갖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대구 가톨릭대 경북대에서 법대 교수를 예, 했죠. 이분이 29일 날 그 채널A 정치 시그널이라는 데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혹독한 그러한 정치 역정을 겪었지만 인간적인 신의를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그러나 한동훈은 그 점에 있어서 믿음을 주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한동훈은 인간적으로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재명은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믿음직한 사람이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사람이 뭐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그런 생각이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수 쪽에 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이 집권당의 대표를 야당 대표에 비해서 전혀 상반된 이런 평가를 내려버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저는 뭐 별로 논평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냥 개인 생각이네. 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뭐 큰 비중을 두는 것 자체가 우리 시간에 필요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와 무슨 윤석열 대통령을 뭐 연결해 주겠다. 전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는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고요. 또 하나가 뭐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비교하면서 한동훈 대표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어떻게 보면 개인 생각이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뭐 묻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심평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판사하신 분 아닌가요? 예. 이 재판 리스크가 신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심평 변호사 이야기에다 자꾸 관심을 가져주게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니까 괜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경우에는 깡그리 그냥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작전을 해왔는데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평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네. 각 언론 매체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어린애라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29일에도 문재인 정권은 사냥개 노릇을 한동훈을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전혀 도외시한들 우리가 도외시한다고 일반 국민들도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쪽에서는 빅스피커나 다른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니 얘기를 해줄 그럼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는 뭐 100번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고 싶어요. 홍준표 시장이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한 한동훈 수용하는 것은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는 또 뭐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그거 안 된다고 하면 그거 쓸어버리고 오히려 야당하고 손잡고 정치하라고 그렇게 자신이 건의인가 뭐 충원을 드렸다고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한동훈을 쓰러뜨려야 자기가 그러니까요. 대권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심평 변호사나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두 분의 뭐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이제 공공적으로 이제 발언하는 내용이니까요. 방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평 변호사나 홍 시장이 원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쓰러지는 거라면 저는 이런 발언을 하면 할수록 심평 변호사와 홍 시장이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저는 이런 발언을 한동훈 대표한테 쏟아낼수록 저는 한동훈 대표는 더 단단해질 것 같아요. 왜? 이 말에 반응을 하는 대구 경북 TK 사람들이 홍 시장에 말이 맞다고 판단을 할지 한동훈 대표의 또 지금 행보가 맞다고 판단을 할지 그건 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시간에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무시하는 전략이지만 우리 고 박사님께서는 더 크게 포용하시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이른바 곡학 아세라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대구 경북은 지금 대구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 광역도시의 수장입니다. 시장인데 이런 발언을 왜 합니까? 대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런 이야기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론 대통령이라든가 용산에서 일일이 뭐 이런 논평들에 대해서 반응을 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심평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언론에서 대통령의 멘토라고 이렇게 이미 규정을 해갖고 예.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다 대통령의 멘토로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한번 낸 적은 있어요. 그 이용 의원이라고 전 의원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때 수행실장 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의 멘토가 없다는 사실은 멘토를 가장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잘 아실 것이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경고를 내린 바는 있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한동훈 대표와 갈등이 심화된 이후로 용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어쨌든 집권당 대표가 같이 손을 잡고 가야 할 이 한동훈 대표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좀 선을 그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입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평 변호사, 지금 홍준표 시장 다 지금 본인들한테도 도움 안 되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부담스럽고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이거든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한테 하지 마라 100번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심평 변호사한테 왜 당신 뭐냐, 당신 멘토 맞냐 이런 이야기 100번 1000번 할 필요도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동훈입니다. 그러면 이 끝나는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예. 다 끝납니다. 지금 예. 당원 게시판 논란이고 다 끝납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한동훈 대표 경쟁력도 올라갑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한동훈 대표가 예쁘고 귀여워서가 아니라 전당대회를 통한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든 아니면 다른 이유였던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입니다. 그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면 한동훈이든 박동훈이든 구동훈이든 윤동훈이든 저는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예.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거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럼요.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한 대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을 해나갑시다. 그러면 이런 논란 자체는 애당초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그럼 거듭 말씀드린 거죠. 개인의 아무리 관계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고영신 박사가 대통령이고 배종찬 소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가정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가 아무리 나빠도 저도 존중해 드려야 되고 늘 아껴 드려야 되고 고영신 박사도 배종찬 소장을 아껴야 되고 이게 100번, 1000번, 10,000번 옳은 일입니다. 이 심평 변호사야말로 2017년 19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선대위원장 저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하고 관계에서도 APEC이라든가 G20 이런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귀국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건의도 했어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불러야죠. 한동훈 대표를 불러서 아니, 당연히 불러야죠. 설명도 해주고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예.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당정이 협의할 그럼요. 부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럼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안 만난 건 좋은데 당정 협의를 있는데 대통령실은 단 한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총리하고 그냥 하나만한 당정회의를 얼마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대통령실을 아무도 안 나오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아니에요. 아니 지지율 올리는 방법이 간단하다니까요. 대통령은 이렇게 와서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중요 정상회담을 하고 왔으니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쇄신 경영을 위해서도 한 대표 누군 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죠. 아니 얼마나 대통령님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 괜찮은데 최종적으로 판단은 인사교육권은 대통령님께 있습니다. 예. 판단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가슴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럴 때는 저는 대통령실로 한동훈 대표도 오시오. 예. 이재명 대표도 오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트럼프 당선인 사태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초당적으로 이거 대처해야 합니다. 아니 이거 하면요 오히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더 크게 봅니다. 더 높게 그럼요.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도 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같이 또 순방도 하고 하십시오. 더 국민들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저보다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100배, 만배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저보다 한 1000만 배, 5000만 배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하고 뭐 대통령실에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심평이나 장해찬 같은 사람 내세워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뭐 좀 친한 게죠. 예. 뭐라 하겠습니까? 정권 3번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교를 하는 자. 예. 그 이야기를 배현진 의원이 했죠. 예. 그 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현진 12개 범죄 혐의에 정과 사범에 5개 재판을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한동훈 대표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서 심평을 어떻게 보면은 좀 야단을 친 것이죠.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그리고 재선 의원이. 심평 변호사가 더군다나 저는 한동훈 대표 과 후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 후배를 깔 일입니까 그것도. 그리고 저는 그리고 보수 쪽에서의 선배고 윤석열 대통령의 멘트라고 했다면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한동훈 대표가 요즘 당 게시판으로 혼란스러울 텐데 그냥 조용히 조언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근데 배현진 의원까지 이게 짱돌까지 맞았던 배현진 의원 아닙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이 같은 또 배신에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참 저는 제발 좀 정말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해서 조언하는 거라면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방송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신병 변호사는 뭐 워낙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판사라고 하는 자리에도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조용하게 후배한테 이런 건 어떠냐? 또 제가 이렇게 어디 얼마든지 나가서 전달할 네.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조용히 뭐 떡이라도 하나 뭐 비타 500이라도 사가서 힘내시오. 근데 내가 이런 좀 후배 쓴소리 좀 하고 싶어. 우린 모르게 그냥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예. 더군다나 심평 변호사 같은 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신의가 있는 사람, 우리 국민들 모두는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김문기 모른다 하고 그 배현진 의원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 날 크리스마스 무슨 방송에 나가갖고 아내하고 캐럴 댄스 춤을 추는 그런 사람이 신이 있는 사람이냐. 토사구팽 다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해갖고 중진들 다 잘라버리고 의원들 비명 행사시킨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힐난을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아니 오죽했으면 그래서 뭐 예. 누굽니까 홍영표 의원 뭐 이런 분들 뭐 다 뭐 당시에 그냥 찍혀서 나가면서 뭐 피칠갑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박사께 여쭤보고 싶어요. 심평 변호사 이러는 게 뭐 민주당 쪽 자리를 뭐 노리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쪽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이렇게 응원했는데
별다른 자리를 못 가져서 이재명 대표에 이렇게 또 줄을 섰나요? 아니면 귀소 본능이 발휘가 돼갖고 원래 저쪽 아니었습니까? 야당이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 심평은 조국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칭찬을 합니다. 아마 얼마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조국과 한동훈을 비교해가지고 한동훈의 정치 역량은 조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른과 어린이 같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까지 또 그냥 폄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어떻든 자기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발을 디디고 있는 건 보수인데 보수의 집권 세력의 당대표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완전히 깔아뭉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의 저는 멘토라고 생각은 않지만요. 이해가 안 되네요. 판사 출신인데 대법원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지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그냥 깡그리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유선자 내로남불 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아까 뭐 우리 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뭐 일개 이 변호사의 이런 정치적 논평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깔아뭉갤 때는 뭔가 나서서 선을 좀 그어주는 것도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거기 대변인도 있고 허다못해 부대변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단을 한번 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줘라.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용산에서 이 들쑤셔갖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다 또 좀 잠잠하던 홍준표까지 나서가지고 또 똑같이 문재인 사냥개라고 집권당 대표를 비난했어야 되겠습니까? 참. 불과 1년 전에요. 우리 한 장관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제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여건에 돌아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참 12월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 내에서라도 뭔가 화해의 기운이 싹 트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좀 희망차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기가 한 달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고맙습니다. 생각이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